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저는 최은진입니다. 선생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목 관리하는 것도 선생님의 능력인데 오늘 조금 듣기 힘들더라도 선생님과 같이 또 선생님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하다가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해하시고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꿈이 있나요? 목표가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 나이대 고1 정도 되면요. 선생님 저는요 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는요 뭐가 되고 싶은지를 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내가 목표가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안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중간에 바뀌셔도 괜찮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꿈과 대학교 다닐 때의 꿈과 또 대학교 졸업할 때의 꿈 이게 전부 다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꿈이 바뀌고 목표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는 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그걸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고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혹은 저는 뭐 작가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떠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런 구체적이고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역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과 항상 호흡하는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든지 그럼 자기가 어떤 캐릭터의 선생님이 될 거라는 게 분명하죠.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분명해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라면 나는 세상의 따뜻함을 사람들에게 표현해주는 웹툰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내가 웹툰 작가가 돼서 어떤 내용의 그림과 글을 쓰고 그리고 싶은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에 맞게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꿈을 정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꿈을 이루고 싶은지 어떠한 직업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수식어를 정해라. 이 얘기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요 8번째 시간이잖아요. 인수분해 2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하는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 방법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인수분해는요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써먹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눈에 보는 우리의 오늘의 목표를 확인하고 가실 거거든요.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잘 보셨죠?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 반짝반짝했던 부분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복 2차식에 조작하는 부분을 아직 좀 덜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칠판을 같이 보시는데요. 뒤를 보시죠. 자, 우선은요 3단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단계 3이라고 쓸까요? 인수분해 세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요 치환이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 치환, 그 다음에는 뭐였죠? 복 2차식을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복 2차식은요 제곱과 4제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 2차식 중에서도 그대로 기본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렇게 x제곱을 a로 치환했을 때 그때 눈에 대각선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 경우를 이제 오늘 해볼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가 뭐라고 했었죠? 조작의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이용하라고 했죠? a제곱 빼기 b제곱이 a 더하기 b에 a 빼기 b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이야 예제를 하나도 안 풀어봤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실 텐데 한 문제만 풀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지금부터 보시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그 예제로 나와 있는 걸 먼저 풀게요. 그 내용. 자, x제곱에 x에 1이다. 딱 보시면 복 2차식 맞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x 4제곱에
복 2차식이 맞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러면 제곱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라면 x제곱을 먼저 이렇게 치환을 하고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나면 a의 제곱에서 더하기 a가 되고 그리고 1 이렇게까지 되죠. 이제 문제가 생겼죠. 두둥. 뭐가 문제죠? 인수분해가 대각선으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치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조작의 과정을 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걸 조작하셔야 돼요. 자, 조작의 원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시냐면 a제곱과 1, 요 양 끝에 있는 제곱에 맞추세요. 그러면 얘가 a의 이쪽은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a의 제곱이고 이쪽은 1의 제곱이니까 누군가의 제곱식으로 바꾸세요. 그럼 요 가운데는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플러스로 했는데 잘 안 되면 마이너스로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일단 저는 플러스로 해볼게요. 그러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똑같지는 않죠. 맨 앞과 맨 뒤는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전개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니까 a제곱이랑 1은 같아요. 지금 여기는. 근데 위에 거에 비교하자면 누가 더 생겼어요? 2a니까 여기에 비해서 a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위의 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지려면 a를 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식이니까. 여기서 a를 빼야 이게 없어져서 a만 남죠. 2a에서 a만 남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는데 이렇게 조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포커스는 맨 앞과 맨 뒤만 살펴보세요. 제곱만 살펴보시는데 a의 제곱이고 이건 1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으로 표현하시고요. 뒤에 누구를 빼거나 해야 되는지를 조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a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이걸 원래대로 되돌리세요. 다시 볼게요. 원래대로 되돌리시면 x제곱이 a니까 요거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한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에서 누군가의 제곱을 뺀 식이 되니까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합차 공식을 활용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가 되고 그 다음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원래대로 넣을게요. x제곱 더하기 1이 앞에 거였고요. 그 다음은 x 뒤에 거였죠. 제곱 빼고 나머지니까.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1이 앞에 거였고요. x가 뒤에 거였죠. 그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좋으니까 저라면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x를 앞으로 보내시고요. 여기도 x제곱에 x를 앞으로 보내시고요. 이렇게 이제 조작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됨을 확인하면 이게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 인수분해가 또 된다면 또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처음에 이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치환한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작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 조작의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때 이용되는 공식이 바로 이 합차 공식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게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문제가 우리 교재에 또 있거든요. 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자, 보기차식 이 문제 은근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더 쉽지 않은 건데 이게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유제 4번으로 갈 거거든요. 유제 4번에 2번입니다. 자, 이게 방금 한 그 내용이에요. 제곱에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곱을 치환을 하겠어요. 그쵸? 그런다면 a제곱에 마이너스 a에 더하기 16 지금 이렇게 되죠. 일종의 복 2차식이니까 치환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지난 시간 내용대로라면 이게 인수분해가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조작을 해라. 단 이게 누구의 제곱인지를 살펴봐라. 그랬더니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뭐 플러스를 하든지 마이너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만약에 플러스로 한다면 또 마이너스로 한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아마 상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되시죠? 저는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4의 제곱을 했다 치면 위에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빠져줘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요 a제곱에 8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16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빼줘야 위에랑 완전히 똑같아져요? 보이시죠? 마이너스 a가 되려면 9a를 빼야 되는 거 보이세요? 그쵸? 그래야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이 뒤에가 9a가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여기를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선택했다면 이 뒤에는 또 다른 양상을 띠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누군가의 제곱과 누군가의 제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뒤에가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합차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면 a를 x제곱을 넣으세요. 그리고 나면 더하기 4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9에다가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끝났죠. 왜요? 얘가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형태죠.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이게 뒤에 거의 제곱이라 치면 3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변형해서 쓸게요. 3x의 제곱. 그러니까 요걸 뒤에 거라고 한다면 뒤에 거의 제곱 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써주면 아 얘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가 되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런 꼴이구나. 합차공식.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시면요. 요거도 이제 여기다 한 번 더 쓸게요. 지금 요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3x가 되고요.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x제곱에 3x에 더하기 4를 쓰시고요. 이쪽은 x제곱에 3x에 더하기 4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혹시 이게 더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4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괜찮은데 플러스일 경우에는 두 수의 곱을 더했을 때 나와야 돼요. 가운데가. 그쵸? 그랬는데 더했을 때 3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지만 3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둘 다 인수분해는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방금 했던 그 복 2차식을 활용한 조작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 꽤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연습의 과정이 좀 필요해요. 지금 그냥 보시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좀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연습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단계가 제가 3단계까지 마쳤어요. 지금 3단계까지가 뭐였냐면 치환의 단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환까지 됐다. 그렇다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목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번째 목표는요.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같이 보세요. 단계 네 번째는요. 바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입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뭐가 복잡한 식이라는 거냐면요. 문자의 종류나 차수가 복잡한 걸 의미해요. 복잡하다는 건 문자의 종류나 차수가 복잡한 경우를 의미해요. 그래서 문자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요. 차수도 좀 복잡하게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을 세우시면 되냐면 땡땡 차수에 대한 이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식을. 그러면 뭔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보여요. 이게 이제 힌트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라요. 누구나 이렇게 풀어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식이 좀 복잡하다. 문자가 좀 섞여 있다. 차수도 좀 복잡하다. 근데 공식 적용은 또 안 된다. 뭐 이러시면 땡땡 차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네. 낮은 차수입니다. 문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수가 2차, 3차 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문자 종류 중에서도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방법이 보여요. 만약에 문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차수가 똑같다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정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마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예제 2번에 3번을 통해서 방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세제곱에 제곱에 x는 1차까지 있죠. y는 1차가 있는데요. 일단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x, y가 섞여 있고요. 차수도 중구난방 있어요. 그런데 공통인수를 묶으려고 봤더니 공통인수 안 묶이죠. 공식 적용되는지 봤더니 공식 적용 안 되죠. 치환이 되는지 봤더니 치환 안 되죠. 우리가 3단계까지 공부한 게 전부 다 안 돼요. 그렇다면 좀 복잡하구나. 낮은 차수를 찾자. 그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요 내용을 적용해 보시면 바로 풀립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x랑 y라는 문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x에 관해서는 이 식이 몇 차가 되나요? 가장 x에 대해서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죠. 그래서 x는 3차까지가 있어요. 그죠? 1차, 2차, 3차 있으니까. y는요. 1차밖에 없죠. 아무리 커봤자. 그러면 x랑 y 중에서 둘 중에 누가 차수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y가 낮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낮은 차수를 찾는 방법인 거예요. x는 3차까지 있고 y는 1차까지 있으니까 x, y 중에는 차수는 y가 낮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x가 3차까지 있고 y가 4차까지 있었다면 그러면 y가 더 높은 차수가 되죠. 그러면 x를 낮은 차수 문자로 보고 그거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낮은 차수 문자는 지금 y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판단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지울게요. 그럼 우리는 y에 관해 내림차순으로 가보자. y에 관해 내림차순이라는 건 y로 묶고 아닌 걸로 묶으면 되죠. y는 기껏해야 1차니까. 그러니까 y의 뭐 제곱에 y의 아닌 거 이렇게 정리할 건데 제곱도 없어요. 그러니까 y의 1차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의 1차는 요거랑 요거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다 쓸게요. x세제곱에 4x. 그리고 나면 대부분 이런 경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즉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따로따로 인수분해가 좀 돼요. 그리고 공통으로 묶여요. 보시면 요 뒷부분은 그냥 두시고 여기를 x로 묶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똑같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끌어버리면 앞으로 앞에는 뭐가 되냐? y가 되고요. 뒤에는 뭐가 되냐?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는 된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의 곱으로 된 거니까. 근데 인수분해는 끝까지 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를 될 때까지 인수분해 하시면요. x 더하기 2에 x 빼기 2가 되고요. 나머지는 y 더하기 x 대신에 x 더하기 y가 조금 더 예쁜 답이 되겠네요. x, y가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식이 나왔다.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적용이 안 된다. 3단계까지가. 그렇다면 낮은 문자를 찾아서 차수가 낮은 문자를 찾아서 그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끼리끼리 묶인 다음에 공통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보여요. 이런 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유제 중에서는요. 3번의 3번과 유제 4번의 3번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유제 3번의 3번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예요. 공통인수 묶이니 안 묶여요. 그쵸? 두 번째, 공식 적용되니 공식 적용되는지 봤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럼 세 번째, 치환이 되니 공통으로 들어있는 치환할 수 있는 건 또 안 보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낮은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보자. 따라서 x는 몇 차인가요? 2차거든요. y는요. 이것도 y도 2차까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 둘 다 차수가 똑같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차수가 두 개가 똑같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거나 정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x로 많이 하거든요. 뭐 y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x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쵸? 자, 그럼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은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1차는 요거랑 요 뒤에 남았죠? 따라서 x로 묶어주시면 3x 더하기 1의 x가 돼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x 묶은 거니까 3x, 죄송합니다. 3y요. 3y 더하기 1이 됩니다. 3y 더하기 1 묶은 거예요. 그래서 x 2차, x 1차 나머지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y제곱에 y만 남았죠? 여기까지는 되세요? 네.
자, 아까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내림차순 정리는 했지만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요거 이제 지울게요. 이게 x에 관한 2차, x의 1차 나머지 상수로 나왔을 경우에는요. 보통은 좀 크게 보고 대각선을 해주시면 돼요. 크게 보고. 대각선 인수분해라는 건 이거죠. 우리 이런 거 했었죠. 그럼 4, 2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대각선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크게 보고 대각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2x제곱이니까 2하고 1로 놓으시고요. 곱해서 1이 되는 것처럼. 이쪽은 y제곱 더하기 y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쪼개면 y에 y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y를 주시고 하나는 y 더하기 1을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요렇게 쪼개라는 거죠. 곱을. 요런 것처럼. 대각선 인수분해를 크게 보고 하라고요. 크게. 그럼 요 밑에 건 지울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쪽 대각선을 해서 요게 나와야 돼요. 3y 더하기 1이. 맞습니까? 그게 대각선 인수분해의 포인트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려면 상수 부분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2를 곱해버리면 상수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라면 y를 여기다 쓰고 y 더하기 1을 위에다 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따라서 이걸 지워보시면요. 2y가 되고요. 여기는 y 더하기 1이니까 두 개 더하시면 3y 더하기 1 나오죠. 그래서 대각선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2x, x고요. 그럼 2x 더하기 어차피 여기는 둘 다 뿔뿔 올 테니까 y 더하기 1 오면 되고요. 여기 1x니까 x라고 쓸게요. 그리고 더하기 y.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복잡하다 그러면 낮은 차수 문자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문자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하시고요. 부분 묶이는 아까와 같은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기처럼 크게 보고 대각선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별표 하시고요. 아까 했던 복 2차식과 같이 복 2차식과 같이 요것도 꼭 기억해 두실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유제 4번이고요. 4번에 3번이 또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4번에 3번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공식 적용되니? 안 돼. 처음부터 공통인수 있니? 없어. 공식 적용이 될까? 안 돼. 그러면 공식 적용 안 되잖아요. x제곱, y제곱 있으면 z제곱이 생기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뭐 숫자의 제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항이 이렇게 많으면서 공식이 적용되는 건 없죠. 안 되고요. 그러면 공식 적용 안 돼. 그러면 세 번째, 치환이 되니? 치환은 될 수도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요거는 지금 얘기했던 낮은 차수 문자의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그걸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치환을 이용하려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법을 두 가지를 해드릴게요. 3단계인 치환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앞에 부분이 x 더하기 y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은 3으로 묶여요. 그쵸? 그리고 나면 요거 인수분해가 보이시죠? 왜냐하면 요거를 치환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을. 그럼 x 더하기 y를 a라는 식으로 치환하시면 a제곱에 3a에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치환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면 인수분해도 가능하거든요. a-2에 a-1로. 그죠? 그리고 나면 a 자리에다 대입을 원래대로 되돌리시면 x 더하기 y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인데 요거를 감히 치환을 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쓰는 방법도 괜찮은데 이게 아닌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치환을 못 발견했다 그렇다면 4단계로 가셔야 돼요. 네 번째 단계는 뭐였죠?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네 번째 단계는요. 낮은 차수 문자에 관한 내림 차순 정리. 그래서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시면요. x가 일단 2차고요. y도 2차죠. 그럼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나는 x로 할까요? x에 관한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x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x에 1차로 묶으셔야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2y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입니다. 나머지는요. y제곱에 3y에 더하기 2가 나머지 쪼무레기들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x에 관해서는 상수에 불과하니까. 여기까지 되세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x의 제곱이 되고 x가 있고 여기는 상수니까
크게 보고 대각선 인수분해 하라고 했죠. 따라서 이쪽에는 일일이 오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는 y-2와 y-1로 요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돼요. 맞아요?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y-2와 y-1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요거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제 대각선을 더하면 가운데가 나오도록 하시면 되는 거죠. 되세요? 그러면 두 개를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뿔뿔 주시면 2와 2 빼기 3 맞네요. 따라서 여긴 지금 x가 들어가야 되죠. x 더하기 y-2랑 x 더하기 y 빼기 1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오는 거 아시겠죠? 되시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치환도 괜찮고요. 지금 했던 낮은 차수 문자에 가는 내림차순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다 보면 이 방법도 되네, 저 방법도 되네 이런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이는 방법으로 쉬운 걸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잘 쪼개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푸시면서 보는 눈을 넓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는 5단계가 남았거든요. 그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죠. 예,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요, 세 학생의 버킷리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채원 학생, 윤지 학생, 지영 학생의 버킷리스트였고요. 올리실 때 이제 고1 예비 과정이 오픈을 했잖아요, 강좌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올리신 버킷리스트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간단하게 올리셔서 이렇게 이것만 소개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해서 선생님이 보고 내용은 괜찮은데 좀 같이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엮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짧게 올리시거나 이러면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묶어가지고 올릴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편하실 대로 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버킷리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학생 모두 다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 또 항상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수업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요,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인수분해 최종 단계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칠판을. 자, 먼저 인수분해 최종 단계인 단계 5번째는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예요. 쉽게 말하면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혹은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고 표현된 책도 있어요. 인수정리나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조립제법을 쓰는 거라 어차피 같은 건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쉽게 말하면 얘는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써요. 이거 제가 그 학습목표 제시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띄워놨거든요. 고차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3차 이상, 4차 이런 게 이제 고차식이에요. 3차나 4차식. 그리고 문자가 보통 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x 혹은 y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있죠.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다. 고차식에 들어가죠. 3차 이상이니까. 요런 그 다항식을 그리고 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요런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쓰이는 건데요. 요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인수정리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직접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fx를 인수분해를 하고 싶으면 제가 먼저 뭐를 찾아야 되죠? 대입해서 0이 된 값을 찾으세요. 자,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x에다가 0 되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 문제 좀 다르게 줄게요. 이렇게 좀 볼까요? 그러면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수정리에 의하면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것은 x-1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아주면 인수분해되는 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본 원리는.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요걸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x는 알파 혹은 이 경우엔 1이겠죠. 이걸로 조립제법을 써주시면 돼요. 조립제법을. 그러면 당연히 나머진 0이 나올 거고요. 그때 몫을 가지고 또 그 몫을 쪼개는 식으로 가면 인수분해가 싹 돼요. 요거 이제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요거를 1이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았죠. 그럼 1로 조립제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앞엔 그냥 내리고 여기는 1 들어가니까 3 되고 여기는 3 들어가고 1 되고 대입하면 0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건 이미 알아요. 왜냐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거 1이라는 거 알고 쓴 거예요. 미리 알고. 그래서 여기 몫이 나왔거든요.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x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1. 그럼 이게 인수분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은 상태에서는 요것만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라는 거는 요 뒤에도 알아야 되니까 뒤에를 알기 위해서는 몫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조립제법을 같이 이용했기 때문에 뭐를 이용했다고 이제 문제에서 뭐 제목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했다고 줘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거구나. 한 문자로 이루어진 식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는 두 단계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인수분해하고 싶은 식을 대입했을 때 0 되는 그때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그 값으로 조립제법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나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답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뒷부분에서 인수분해가 또 되잖아요. 그럼 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여기가 인수분해가 또 되면 또 하시면 돼요. 끝까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3차가 아니라 차수가 4차잖아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쓰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문제 나오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면 f 알파가 0이다고요. 요걸 이제 알파를 바꿔 써드릴게요. 제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ax 세제곱에 bx의 제곱에 cx의 더하기 d다. 그렇다면 x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 되도록 알파, 대입해서 0인 알파를 찾는 거죠. 요 얘기고요. 그래서 x는 알파로 조립제법을 쓴다면 인수분해가 끝나게 된다. 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조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실 부분은요. 요 알파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다 별표를 하시고요. 팁이라고 쓰세요. 요 얘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알파 찾기 제목은 이겁니다. 알파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그랬을 때 ax제곱에 bx제곱에 세제곱에 bx제곱에 cx 더하기 d는 fx라고 한다면 대입해서 0이 되는 알파를 찾는 게 목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요걸 찾는 첫 번째 요령은요. 일단 만약에 개수의 합이 1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다시요. 죄송합니다. 개수의 합이 1이 아니라 0이면요. 개수의 합이 0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알파는 1을 넣으면 성공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드렸던 예가 이거예요. x세제곱에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인가? 빼기 1인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요게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가. 근데 여기 지금 x에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빼기 2 빼기 1 해서 0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랬더니 아까 전에 봤을 때 요거를 조립제법을 1로 썼더니 마지막에 0 나온 거 아시죠? 나머지가. 그래서 요걸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 보니까 요거 개수가 1, 개수가 2, 개수가 마이너스 2,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그걸 다 더하게 된 거죠. 1을 대입했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을 대입하면 x가 어차피 1은 곱하나 안 하니까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나 안 하니까. 결국엔 1을 대입한 값은 x를 생략한 거랑 똑같으니까 개수의 합이 되는 거구나. 1을 대입한 게. 근데 그게 0이 된다면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x-1을 인수로 가졌다는 얘기니까 그걸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1을 넣어서 조립제법은 성공할 거고 나머지가 0이 나오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수의 합이 0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알파를 잘 찾으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를 잘 찾는 방법으로 두 번째인데요. 보통 알파는요. 이렇게 만약에 식이 나오면요.
A의 개수 분의 개수의 약수. A의 개수 좀 이상하네요. X세제곱의 개수인데 보통 X세제곱의 개수니까 A거든요. 쉽게 말하면 A분의 D죠. D. 상수항.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의 약수를 잘 연결하시면 이 중에 후보가 있어요.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를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알파가 나와요. 알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알파를 무턱대고 모든 수를 다 대입하는 건 전혀 터무니없고요.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몇 개 후보 중에 추리는 거예요. 그 추리는 과정이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A의 약수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죠. 지금 같은 경우 세제곱이거든요. 그거의 약수죠. A가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는 D라는 건 상수항이죠.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예요. 쉽게 풀었으면 이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죠? 왜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우는 많아요. 아까처럼 했을 때도 x세제곱에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최고차가 1분의 상수가 1이니까 1의 약수분의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거예요. 1의 약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위에도 1의 약수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어차피 뿔마 붙일 거니까 양의 약수만 생각하시면 1분의 1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갈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마지막 상수의 개수니까 1분의 2, 요거 마이너스 붙긴 했지만 요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거 1의 약수분의 2의 약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2의 약수는 제가 부호는 어차피 뿔마가 있으니까 요것만 갖고 갈게요. 그러면 2하고 1이죠. 여기는 1밖에 없죠. 그러니까 1분의 1을 가지고 후보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2 아니면 1. 근데 뿔마가 있으니까 뿔마 2 아니면 뿔마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엉뚱한 3이나 10이나 5나 이런 거 쓰지 말고 엉뚱한 수 쓰지 말고 요것분의 요거의 약수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요거는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후보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인데요. 흔히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증명을 직접 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거 인수분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 1에 이 1 해가지고 여기를 플러스로 보통 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2x 더하기 1에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고 지금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좀 넓게 쓰죠. 2, 5, 2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는다면 성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0으로. 그럼 이거 내려보면요.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 4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성공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성공하니까 알파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요 상황에서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보세요. 보시면 요 첫 번째 있는 거 있죠. 요 2하고 요 1을 곱하면 최고차인 2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는요. 2의 약수만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뒷부분 있죠. 요 뒷부분. 뒷부분은 곱하면 상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상수인 2의 약수가 뒤에 와야 돼요. 곱해서 2가 됐으니까 2의 약수가 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게 나올 수 있는 수는 요거는 처음에 있던 A의 약수였고 요거는 맨 뒤에 있는 C의 약수라고 본다면 A분의 C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A 약수분의 C의 약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상황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이해가 안 가셨으면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요 예를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요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개수의 합이 0이면 1은 반드시 성공한다. 알파 찾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마지막 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마지막 항의 약수거든요. 상수에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문제 직접 적용해 보시면요 훨씬 쉬워요. 여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조립제법을 활용한 즉 인수 정리를 활용한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어려워하거나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돼요. 가만히 보시죠. 예제 3번입니다. 지금 문자가 하나죠. 그죠? 일단 체크를 하세요. 체크 포인트가 뭐죠? 첫 번째, 공통인수 묶이는지 보셔야죠. 안 묶여요. 두 번째, 공식 되는지 보셔야죠. 공식 되면 굳이 인수분해 더 갈 필요 없죠. 안 돼요. 세 번째, 치환 되나 보세요. 치환 안 돼요. 네 번째, 뭐였죠? 네 번째는 그거죠. 낮은 차수, 내림 차수이죠. 복잡한 거. 근데 문자가 섞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까지 왔죠. 문자가 한 종류고요. 그 3차 이상의 인수분해죠. 그럼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인수정리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6을 가지고 제가 조립제법을 쓸 참이에요. 그러면 여기 알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누군지를 맞추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개수의 합이 0이면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넣었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다.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 개수의 합이 뭐예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더하기 6이니까 0 나오죠. 이렇게 반갑죠.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오냐면요. 1이 들어오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 내리고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이 되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끝났습니다. 요거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건 이걸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고요. 뒷부분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될 때까지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요. x-3에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더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똑같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제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고요. 문자 하나, x에 관한 식이고요. 그리고 3차 이상 고차식입니다. 역시 조립제법을 쓸 겁니다. 그런데요. 개수의 합이 역시 0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하셔야죠. 근데 개수합 0은 안 되죠.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이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1은 안 돼요. 그럼 또 누구 할까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2의 약수 분의 위에는요. 마이너스 2의 약수 한 다음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라고요. 아시겠죠? 알파 후보가. 근데 뭐 어차피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여기 굳이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고요. 2의 약수분의 2의 약수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1하고 2죠. 근데 여기도 1하고 2죠. 그러니까 1분의 1, 그 다음에 1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2. 요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부호는 뿔마. 물론 많죠. 지금 몇 개 나왔어요? 8개 나왔죠. 많아요. 많지만 엄청 무수히 많은 숫자보다는 8개만 할만하죠. 그죠? 그리고 계속 푸시다 보면 센스가 생겨서 아마 뭐가 될 거라는 감각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은 제꼈고요. 저는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1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면 2분의 1 한번 해볼까요? 2분의 1을 넣어보시면요. 여기 2 넣으면 이 1이죠.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1이고 될 것 같아요. 여기 4죠. 그다음 여기는 2가 되죠. 0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가 x-2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고요. 이쪽이 2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근데 보통은요. 요 2를요. 뽑아줘야죠. 왜냐면 우린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거든요. 인수분해를 한다는 것은 최대한 보기 좋은 간단한 걸로 정리를 할 건데 2도 일종의 공통된 인수예요. 그럼 묶어주셔야죠. 그래서 2로 묶으시면요. x제곱에 x에 더하기 2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묶어준 2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묶어주면 저라면 2분의 1보다는 유리수보다는 정수계수가 더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2를 넣어서 이렇게 정수계수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요 8개를 가지고 한다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개수의 합이 0인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번입니다. 유제 5번은요.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식인가요?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역시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쓰셔야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요. 1분의 6을 가지고 쓸 거예요. 일단 다 더해서 0은 아니니까 1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1의 약수분의 6의 약수니까 실제로는요. 1, 2, 3, 6과 여기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1, 2, 3, 6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 값들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된다는 거죠. 후보들인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뭘 해볼까요? 2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1이고요. 여기 2죠.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6. 아, 오늘 백발백중 다 성공이네요. 이거 하시다가 안 되시면요. 다른 걸로 또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워낙 많이 풀어보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딱 보면 아, 이게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은 요 후보들 중에서 될 것 같은 것들을 자꾸만 해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건 x-2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에 2x의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요거 인수분해 또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x-3에 x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시면 끝입니다. 순서 상관없고요. a, b, c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과 1을 더해주시면요.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유제 6번입니다. 유제 6번은요. 똑같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조립제법을 쓰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1,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6 이렇게 쓰시고요. 마찬가지 조립제법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개수의 합이 지금 보니까 0이 나오죠? 그럼 제가 1을 넣으면 항상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1이고요.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6. 아,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집중하세요.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보통은 끝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4차식이에요.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해도 하나 덜고 나도 3차가 돼요. 그러면 또 하셔야 돼요. 또. 다시요. 4차식이 나오면 조립제법을 연거푸 2번을 쓴다. 자, 그러면 또 0되게 하는 걸 찾아보세요. 누가 될까요? 이제는 1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1분의 6의 약수를 역시 이제 꾸려 보셔야죠. 그러면 저라면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한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오, 성공했어요. 오늘 완전 컨디션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요걸 넣어서 0 됐다는 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리고 뒷부분은요.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끝났죠.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조립제법 쓰는 거 맞는데요.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라서요. 조립제법을 연거푸 2번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는 끝까지 될 때까지 하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제 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수분해하시오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똑같이 여러분 이 문제도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게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쓰는데요. 요거 조금 개수가 복잡합니다. 3의 약수분의 2의 약수를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겁니다. 그쵸? 딱 봐도 쉽지 않아요. 지금 몇 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는요. 1하고 3과 위에는요. 1하고 2를 가지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1분의 1, 1분의 2. 그 다음에 요렇게니까 3분의 1, 3분의 2. 요런 것들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도전하시면 돼요. 저라면 3분의 2를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몇 개 해보시면 나와요. 3분의 2를 가지고, 아니요. 3분의 1을 가지고 해볼까요? 3분의 1을 가지고 도전해보시면요. 일단 3이요. 됐고요. 1이고요. 그럼 다시 3이고요. 곱하면 1이죠. 더하면 6이고요. 곱하면 2가 돼요. 성공했습니다. 아, 이 뿌듯함이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x-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뒷부분이 3x제곱에 3x에 더하기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인수분해는 될 때까지 끝까지 해라. 근데 여기 3, 3, 3 똑같이 있으니까 묶으셔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공통인수예요. 그러면 3을 묶어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x제곱에 x에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라면 유리수 개수보다는 정수 개수가 나니까 하나하나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뽑아낸 걸 여기 곱하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정답은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인수분해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포켓신문 정답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